그 교육 철학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통해서 키워져 나가는 아이가 네.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첫 번째.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인성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린이집 같은 인성 실천 어린이집으로 해서 예, 정부에서 대전시에서 한 군데 선정도 받았었어요. 수상. 예. 어떤 축하드립니다. 수상을 받으셨는지 한번 말씀드려. 이제 그때 당시 교육부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2013년일 거예요. 네. 그때 한창 했었는데 그래서 인성 우수 어린이집, 최우수 어린이집을 예, 한 군데, 우수 어린이집 세 군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고 그분들이 와서 실사를 하고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3천만 원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오래된 역시, 일이지만 네. 근데 그때 했던 것들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부모 세대적인지는 모르나 월요일 날 오전 10시 10분 정도에 저희 강당에서 네. 유아반 친구들은 다 같이 모여요. 네. 2학기 되면 만 2세까지 모여서 네. 제가 아이들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야 될 이야기, 우리가 나누어야 될 이야기,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야기, 그런 거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와 애국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 갖자라는. 그래서 누가 어른이 보면 네. 저 원장님은 매주 왜 똑같은 얘기를 하실까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으나 콩나무 시루에 물을 주듯이 네.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네, 네. 한다고 하면 네, 맞습니다. 일단 네. 아이가 네.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 네. 또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고 선생님을 사랑해야 돼야지 그 아이가 바른 인성하고 올곧게 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큰 뜻이 있다면 내 아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사회의 주역이 됐을 때 내가 저 아이 TV에서도 보고 세계 뉴스에서도 보는 그런 아이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저는 그 시간에 가져요. 네. 아, 좋네요. 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은 이제 저랑 같이 아이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뭔가 생각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생각 안 했는데도 계속 뭔가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들려면은 진짜 카세트, 요즘에는 없지만은 CD라든지 카세트라든지 틀어놓고서 계속 똑같은 게 나오게끔. 근데 어른이 되면은 그런 게 듣기 싫잖아요. 근데 어린이들은 계속 들을수록 그게 뇌에 각인이 되니까 참 좋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 아이들이 달라져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서도 질서를 잘 지킨다고 얘기를 듣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원장님 말씀하실 때는 그 시간은 반드시 또렷하게 서 있어라고 명령도 하거든요. 네. 혼내기도 하고. 아. 그럼 아이들이 지속력이 또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원은 그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 뉴스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학교 선생님이 네. 신학기에 학부모들한테 보내는 편지가 있었는가 봐요. 네. 거기에 몇 가지 이렇게 쭉 쓰는 과정에 체벌해도 좋다는 그 확인서를 갖다가 이미, 거기다가 네. 썼는가 봐요. 근데 참 특이하게 대답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체벌을? 아니, 선생이 체벌을 한대? 이 못된 선생.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들도 있는데, 체벌 가능하지. 이제는 체벌도 학부모들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엄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교에서도 지금 학생들이 참 어렵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원장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아이들에게 막 그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물을 주고 있으니까 참 똑같은 훌륭하게. 얘기예요. 근데 이제 졸업할 때 되면 아이들이 애국가는 1절부터 4절까지는 와. 다 할 수 있는 아이들로 되어지더라고요. 야. 한 가지 제안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저 촬영하고 있는 감독님이 네. 이 태극기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네. 태극기 시가 어떤 태극기냐면은 1919년 3월 1일 날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때 이후에 제2의 만세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무산됐거든요. 무산되면서 한 시인이, 무명 시인이 독립신문에
11월 27일 날 게재를 했어요. 이 삼각산 마루에 새벽빛 비칠지 이런 가사로 했는데 그 노래를 작곡한 게 있으니 우리 지금 원생들한테 노래 지도를 해가지고 우리 한번 촬영 쫙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글쎄 애들한테 어렵지 않을까요? 아우, 삼각지 뭐 이런 거. 굉장히 쉽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편집한다 생각하고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국기가 22점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저기 회장님께서 그 아이들의 그 자존감 그 정말 그 어린 유아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또 일생에 이르기까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은 어디 가서나 행복하거든요.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행복을 하고 또 인성 교육에 굉장히 그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매주 월요일 날 직접 또 원장님이 직접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저도 야 우리 원장님 참 훌륭하시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말씀 나누니까 더 특별히 참 우러러 보입니다. 우리 원장님. 한결같이 네. 30여 년 동안 한결같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쓰셨다는 것이 더군다나 애국가도 정말 그러게 사절까지 말이에요. 우리 정말 지금 학교에서는 1절밖에 몰라요. 1절밖에 모르는데 사절을 다 아이들이 다 외워서 부른다? 야 대단한 거예요 지금. 졸업증 때. 네. 유월날, 네. 그럼요. 반복 교육을 하다 보면은 뭐 외우는 거는 유아 때는 가능하죠. 참 훌륭하십니다. 저도 훌륭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교육의 힘인데 저도 끝까지는 못 외우지만은 국민교육헌장을 저희 때 있었어요. 그걸 외워요. 네. 앞에만. 네.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명을 예. 땅에 들어갔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릴 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훌륭하세요. 특별한 애국심, 국가관 또 그런 것을 유아 때부터 심어주면서 또 자기가 또 자존감 높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일생에 또 어떤 주어진 행복의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다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또 교육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또 이렇게 또 이런 어린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특별한 행복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제가 옷을 고를 때나 이럴 때 귀걸이를 사고 할 때는 저기 우리 꼬마들을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민감하거든요. 네네네. 이 작은 귀걸이가 하나 바뀌어도 아. 원장님 귀걸이 했어요? 아하. 이래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처럼 회의한다고 가방을 들고 나오면 남자애들이 어디 가세요? 뭐 이렇게 남자애들은 좀 이렇게 성향이 다르던데 정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저 아이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딸이 없어요. 네. 근데 여자친구들이 뭐 제가 오늘처럼 원피스를 입고 온다 그러면 네. 원장님 예뻐요 막 이러고 그러면은 진짜 너무너무 네, 행복하고 네. 예.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아이들하고 저희는 찬양 운행을 안 하니까 늘 소통이 되거든요. 부모님들이랑 그 가족의 뭐 엄마가 언제 임신을 했는지 오늘은 할아버지 제사인지 뭐 이런 네, 것까지도 네. 소소하게 알아갈 수 있고 네. 정말 가정하고 밀접하게 어린이집은 네. 그렇게 운영되어지는 거 같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네. 정말 재밌어요. 결혼해서 남편이 뭐 이렇게 정말 귀걸이가 바뀌었는지 머리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는지 무감각한데 아이들이 그걸 이거. 알아준다고 하니까 매일 행복하시겠어요. 그 진짜. 목소리만 들어도 원장님 예뻐요 이 소리만 들어도 그 아이 목소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오늘 들릴까. 교실에 들어가면 막 매달려가지고 원장님 뭐 이러면서 애들이 네, 오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용기 없는 애들은 저기서 이렇게만 쳐다만 보는 네. 그런 친구들도 있고 참 다름도 있고 개인차가 크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좀 가서 해주고 근데 이제 저는 담임을 맡지 않으니까 그거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덜하고 예쁨을 저는 더 많이 보겠죠. 네. 근데 아이들은 정말 예뻐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맞습니다. 이렇게 원장님이 그 예쁜 아이들과 가족을 표현했듯이 정말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게 예쁜 아이들이 좀 많이 태어나주고 또 가족 속에서 행복을 주고 웃음을 주고 이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점점 그 출산율뿐만이 아니고 그
하나 아니면 둘 이런 정도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원장님은 피부로 느끼셨고 또 느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이 좀 1순위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인구 문제도 회복이 되고 대한민국이 인구의 그 국력이잖아요. 인구가 유일하게 큰 자원도 없고 인구가 가장 큰 그 국력인데 그러한 인구 정책에서 이렇게 그 교육하면서 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현장에 계시는 중에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좀 이게 바뀔 것이 같다라는 그런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어린이집 정책은 부모 편의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현재 아이들 중심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부모 시간 연장 같은 경우는 한 10시 반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엄마가 일찍 퇴근하고 아이가 집에 가서 저녁을 조금 늦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어린이집에서 저녁까지 먹고 이런 시스템적으로 부모가 일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아이가 있다면 내가 어느 정도 희생과 봉사와 이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요. 예. 저는 어린이집보다도 학교 가면 과외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 문제 이런 총체적인 그런 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 어머님들한테 그래요. 어머니 임신해서 6개월까지만 키워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다 키워줄 거야. 네, 네, 맞아요. 네. 그럼 왜 못 나요? 지금 얼른 나서 빨리 키워야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혼자는 외롭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후부터는 영아반도 있고 시간제도 있어요. 아이 엄마가 집에서 1시간, 2시간 간헐적으로 맡길 수 있는 제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생각을 조금 바꾸면 아이들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그러면은 한 명도 너무 작고 두 명도 작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총체적인 거 아닌가. 저도 참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 인구 문제는 전체적으로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 총체적인 게 맞아요. 뭐 주택 문제, 교육비 문제, 또 보육 문제, 기타 등등 보육시설은 제가 봐도 낳기만 하면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워킹맘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봐요. 그거는 믿고 맡기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또 다른 거에 대한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결심을 또 미룰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이제 개선해 간다고 하면 또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원장님 말씀은 이제 교육비 그런 얘기를 많이 학부모들이 하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대학교도 일단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나면 보육은 또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또 학교도 공교육도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나의 아이도 잘 키우기 위한 사교육비 또 들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대학까지도 그렇고 선진국 같은 경우도 대학까지도 또 다 교육시켜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 이제 대학교에도 좀 공부는 하고 싶은데 좀 어려운 가정이 학자금 대출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또 사회에 나가보면 그 대출 때문에도 또 어려운 청년들을 볼 때 그때 정말 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개선, 그런 거에 대한 투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면 좀 나아질 것 같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 계획이다 보니까 너무 계획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자녀만 더 갖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방송 이름 있잖아요. 한 자녀 더 갖기가 아니라 더 자녀 갖기. 그래서 KTJ. 예. 근데 사실 앞서 출연했던 다둥이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7남매를 가지셨어요. 근데 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돈하고는 상관없는 행복과 사랑이 있으니까 위에서 아이가 또 밑에를 또 사랑해주고 키워주고 또 키워주고. 아유, 저도 뭐 아이는 많지 않은데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그 이전부터 이 인구 문제에 관심 갖다 보니까 저도 부족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깨달을수록 생각은 비슷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화분을 늘상 선물 많이 받는데 네. 근데 본인은 한 번도 제대로 키워본 적이 없어요. 다 말라 죽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내가 이
이 식물에 대해서 어떤 문제로 이거를 죽게 하는가를 봤더니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서 이거를 보면은 물을 언제 줘야 되고 내가 물을 못 주면은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인구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관심을 안 가지면은 서로 피해가 서로. 그전에는 사람이 많다 보니 북적북적 되다 보니 피해를 받아도 그렇고 안 받아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피해가 와요. 인구가 부족하면. 그게 통계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느끼고 네, 계시고. 저희가 가장 최전선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정진숙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 이렇게 대전광역시 회장님 오셨는데 우리 어린이집에서 아까도 그 CCTV 얘기를 하니까 저도 가슴이 아픈데 그런 거를 좀 떠나서 그 현장에서 그 부모님들 어린이집을 맡기는 대전시 전체 어린이집을 맡기는 부모님들께 한번 당부 말씀이라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어머니, 아버님, 어린이집 좋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TV에 안 좋게 나오는 것은 극히 미미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 아이를 맡길 때 그 선생님을 믿고 그 원을 믿었을 때 우리 아이는 정말 믿음이 큰 아이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석연치 않은 게 있다면 원장님하고 면담을 나누셔서 그 부분을 제거하시고 믿음, 또 믿음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격려를 주신다면 그 격려의 몫은 아이들에게 갈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맞아요. 믿고 맡겨주고 정말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내 자녀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역시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필요하고 또 집안에서도 서로 부모님끼리도 그렇고 자녀들 문제 서로 이렇게 다 믿고 살아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못 믿는 가정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네, 그때 모든 오늘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립니다. 네.